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아,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 기억나요? 바로 어제니까 기억나겠지.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다 불러. 경우의 수 파트.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분류. 또 분류가 가장 중요하죠. 분류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차이가 있냐 없냐, 그지 기준. 또 아 잠깐. 도구. 도구는 5번째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도구 얘기 나오고. 중복되는 거 알죠? 어제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그다음 마지막 하나 뭐였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매칭. 그렇지.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된다. 알았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가는 거야. 근데 조합 모르는 사람 없지? NCR이 뭐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없죠? 오케이? NCR이 뭔지는 다 알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문제로 가볼게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일단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건 좀 써줘야겠다. NCR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NPR을 모여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R팩으로 나눠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NPR이 뭐였니? 얘들아? N팩이 뭐였어요? N-R팩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R팩으로 나눠진 결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CR이 되는 거야. 이게 계산식이에요. 여기는 이 계산식이 나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뭐랑 똑같은지 한 번만 생각해봐. 뭐랑 똑같을까? 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 총 N개를 있잖아. N개를 나열을 할 건데 같은 것을 포함한 게 P개, Q개, R개 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요거 경우에서 뭐가 됐었지? N팩에 뭐가 됐어요? Q팩, R팩 이렇게 됐었죠? 그럼 봐봐. 자, 총 몇 개인데 마찬가지로 총 몇 개인데 총 N개인데 하나는 R개가 있고요, 하나는 N-R개가 있어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종류밖에 없어. 하나는 그 한 종류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R개 있어요. 여기가 R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B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얘가 N-R개 있어요. 그럼 이게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N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봐요. 얘를 나열하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 N팩에 N-R팩에 R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데? 얘랑 똑같아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얘랑 지금 여기 있는 얘랑 완전히 똑같을까? 이게 매칭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랑 이 상황이랑 지금 NCR이라는 게 매칭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왜 매칭이 될까? 여기에 총 몇 개의 자리가 있다고 가정해봐. N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 N개의 자리 중에서 R개를 선택해. R개를 선택했어요. 거기다가 전부 다 A를 집어넣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는 다 B를 집어넣어 준다라고 내 맘대로 가정을 해버린다면 얘는 지금 얘를 나열한 경우 중에 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완벽하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지금 잘 들어. 이거 이항정리 쪽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있는 얘는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 여기는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는 나열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개 똑같은 상황이 하나는 선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나열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항 정리할 때 저 상황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도 괜찮겠죠? N-R개를 뽑아도 괜찮겠죠? N-R개를 뽑아서 반대로 뭘 집어넣어주면? B를 집어넣어주면 나머지 A 자리가 결정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선택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항상 같은 게 뭐다? NC, N-R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사실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랑 항상 같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NCR 성질 다 하고 갔더니 NCR 플러스 NCR이라고 하는 거네. N-1C
R-1 더하기 N-1C R이 됩니다. 라는 사실 기억나요? 너희가 이걸 쓸 수 있겠니? 그냥 이거 보고서 아 저런 게 있었어 이 정도는 기억날 거야. 그지? 이걸 쓸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면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아주세요 이런 뜻이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는 얘의 경우의 수랑 얘의 경우의 수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여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n-1개 중에 r-1개를 뽑는데 그 다음에 여기 n-1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왜 얘가 될까? 그 의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승철아 반에 몇 명 있어요? 30명 있어요. 30명 중에서 나는 5명을 뽑고 싶은데 내가 너희가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 상태에서 5명을 뽑고 싶어. 오케이? 근데 갑자기 내가 5명, 청소년만 5명을 뽑아야지 라고 했는데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갑자기 뛰쳐나와. 1명을 빼놓고 그렇지. 내가 청소년만 5명을 뽑아야 돼. 이제 5명을 뽑자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승철이가 뛰쳐나간 거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어떤 경우? 승철이가 뭔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승철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오케이? 그래서 아니 두 번째는 승철이 왜 나가? 쟤는 무조건 그냥 청소 한번 해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승철이가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랑 포함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29, C,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왜? 승철이가 없는 상태에서 5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 요 경우는 승철이 뽑아놓은 거야 그냥. 그치? 뽑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29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어? 4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근데 승철이가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 다 합쳐진 전체 경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요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좀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쪽에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상황은 생각보다 되게 자주 사용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둡시다. 팁을 주자면 요거랑 뭐한 상태에서 요거랑 같은 상태에서 여기랑 얘랑 여기는 얘가 몇 칸 차이 날 때 이렇게 얘가 플러스 1 차이가 날 때 둘 중에 큰 거랑 둘 중에 먼 거랑 큰 거랑 여기 같은 거에 1보다 큰 거, 아니 1만큼 큰 거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놓고 봤을 때 얘랑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더 크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숫자랑 이 숫자랑 같죠? 요거보다 하나 큰 게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쪼갤 수도 있어야 되고 쪼개진 걸 합칠 수도 있어야 되고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잠깐 다시 그 반장 설명 다시. 반장 설명 한쪽에 모르죠? 이게 아니 반장이래. 쌤이 그 담임인데 쟤가 있게 뽑는 거랑 없게 뽑는 건데 어. 왜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30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를 내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승철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승철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승철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승철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승철이가 없다. 5명 중에 승철이가 없다는 거는 29명 중에 5명을 뽑았다는 뜻이고 승철이가 있다는 거는 29명 중에 4명만 더 뽑으면 된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경우가 얘가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여자 회원수가 남자 회원수의 2배인 어느 댄스 동호회에서 각각 3명의 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여자 회원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남자 회원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의 9배일 때 남자 회원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목도 좋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요? 남자 회원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회원수를 n명이라고 놔봅시다. n 자연수여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자 여자 회원수는 남자 회원수의 2배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이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의 몇 배가 됩니다. 9배가 됩니다. 이렇게 증식 하나 세워주면 되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풀어보자.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써봐요. 요거 식 뭐가 돼요? n에 n-1에 n-2까지 해서 3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9배를 해준 결과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2n에 2n-1 여기서 또 2n-2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는 얘도 여전히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차근차근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 n 하나, 요거 약분해 주고 요거 n 마이너스 1 하나, 요거 약분해 주면 요거 2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n은 그냥 3차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n은 그냥 2차식이 되어버렸고요. 1차식이 되어버렸고요. 됐습니다. 여기 얘랑 봤더니 얘는 9n 마이너스 18이 됐고요. 여기 얘는 2랑 2까지 해서 8n 이렇게 되고요. 2랑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넘어갔어요. n 값은 얼마가 되겠군요? 14명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밑에 거 풀어보세요.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풀어보시죠. 자, 1번은 뭐 되게 쉬웠고 2번 보자. 2번 상황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자, 평면 위에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직선이 10개가 있는데요. 직선이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을 지나 이런 직선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소리고, 그 중에서 뭐래? 직선에서 서로 평행한 직선의 개수가 2개래.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거 딱 하나만 더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10개의 직선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10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그럼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든다? 무슨 말일까?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선택되면 이런 삼각형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10개의 직선 중에서 몇 개만 골라버리면, 3개만 골라버리면 그럼 직선이 하나 무조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선택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삼각형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냥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지금 평행한 직선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들어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겠어? 빼줘야겠죠? 그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를 더 골라가지고, 오케이? 평행한 거 2개 빼고 나머지 8개 중에 하나를 더 골라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삼각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가 답이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괜찮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요. 또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바로 갑시다. 뭐 활용이라고 해봐야 뭐 그냥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파란 공 5개, 빨간 공 5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파란 공과 빨간 공에 적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대요. 이 11개의 공 중에서 5개의 공을 선택했을 때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한 쌍만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한 쌍만 있고 싶었어. 그치? 그럼 그 숫자가 뭔지를 먼저 정해주는 게 좋겠다. 됐습니다. 그 숫자가 뭐라고 할까? 뭐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숫자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빨간 공 1번을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빨간 공 1번을 뽑았고요. 그다음 파란 공 1번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뽑았어. 오케이? 이미 이렇게 뽑아놓은 거야. OC1로서 난 저렇게 뽑아놓은 거야. 저 의미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나는 공을 3개를 더 뽑아야 된단 말이야. 3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의 상황을 좀 분류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얘가 상황이 좀 애매한 이유가 있어. 왜 애매할까? 나머지 3개의 공이 다 같은 색일 수도 있고요. 2개만 같은 공 색일 수도 있고 3개가 다 다른 색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상황을 좀 나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다 같은 색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다 다른 색인 경우도 있을 거야. 그죠? 그다음에 2개가 같은 색. 그다음에 1개가 다른 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다 같은 색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다 같을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다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나머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다 파란색으로 같을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다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다 같은 색의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다 다른 색 생각해보자. 다 다른 색. 이게 더 쉬워 보이니까 일단 검은색 공 하나 뽑아 놓을 거야. 그지?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먼저 뽑자. 파란색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까? 하나를 뽑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색 공에서 이제 몇 개? 4개 중에서 무슨 소리야? 3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되겠다. 그지? 왜? 여기서 뽑은 그 숫자랑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다. 선택권은 3개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12개. 그 다음에 2개가 같은 색이고 1개가 다른 색이래. 그럼 여기는 이 경우도 사실상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파란색 2개랑 어떤 경우? 빨간색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2개에 검은색 하나 이럴 수도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빨간색 몇 개? 2개에 파란색 하나 이럴 수도 있고요. 빨간색 2개에 검은색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 그럼 봐봐, 요 경우랑 요 경우는 다 경우에서 같겠죠. 굳이 내가 여기는 얘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치? 여기까지만 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다 지금 다 쓰고 있어. 너희들 좀 보기 편하라고 쓰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그 다음에 파란색 2개. 파란색 2개를 뽑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렇지. 4C 이렇게 되겠다. 4C.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서 선택된 두 개의 숫자는 뽑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빨간색에서 선택하려면 2C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4C로 또 뽑았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번에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검은 거 받아주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를 다 더한 후에 마지막에 5C1을 곱해버리면 끝나겠네요. 됐습니다. 지금 문제 좀 어렵지? 어려운 이유는 뭐야? 분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류해놓고 나서 생각하면 이렇게 봐봐. 5C를 먼저 해놓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했잖아. 분류해놓고 지금 요거 하나 생각하는 건 되게 금방 끝났어. 너희들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선생님 지금 쉬운 거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했고 여기는 얘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는 얘도 뭐 했어요? 다시 분류했어요. 다시 분류해놓고 이런 경우만 생각했어?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류만 잘해줄 수 있다면 분류만 잘해줄 수 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눠서 합시다. 선생님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반복하고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자꾸 한다는 거는 거의 세뇌를 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근데 쌤 31 곱하기 50 그러니까 스파게티 이미 2개 골라놓은 다음에 하는 거랑 2개 골라놓은 다음에 3개에서 2개 고르는 거랑 한꺼번에 내주는 건 달라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잘 봐봐. 선생님 이제 설명해주면 이해가 될 거야. 무슨 느낌인지.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봐봐. 피자가 몇 개 있었어? 3개. 피자가 종류가 3개 있어. 1번, 2번, 3번 피자가 있었고요. 그럼 스파게티는 몇 개 있었어요? 5개가 있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 있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몇 개의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요? 5개. 5개의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얘는 무조건 하나 골라달래잖아. 잘 봐봐. 여기서 내가 골라줬어. 일단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골라놨어. 그럼 여기서 무조건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는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5개 중에 2개를 골라놨다고 생각해봐. 이제 몇 개만 더 고르면 되니? 2개만 더 고르면 되지? 그럼 봐봐. 잘 봐야 돼. 요거 하나 골랐고 요거 2개 골랐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잖아. 총. 5개 중에 2개를 더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해서 이렇게 풀었더니 틀렸대. 이유가 뭘까? 피자가 없는 거로 피자가 2개가 되면서 겹치는 게 생겨요. 그렇지. 중복이 생겨요. 그래요? 중복이 생겨. 잘 봐봐. 첫 번째 액션에서 뭐가 뽑혀졌냐면 1번이 뽑혀졌다고 생각해요. 피자 1번이 뽑혀졌어. 한 두 번째 액션에서 스파게티가 1번이랑 2번이 뽑혀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션에서 여기는 얘에서는 지금 그냥 이 남은 애들 중에서 뽑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번이 뽑히고 3번이 뽑히고
여기에서 2번이 뽑히고 3번이 뽑혔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경우의 수겠지. 요 경우랑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어때? 처음에 요 액션에서 처음에 3번을 뽑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요 액션에서 뭘 뽑았냐면 여기서 마찬가지 1번이랑 2번을 뽑았다고 쳐보자. 오케이? 근데 세 번째 액션, 요 액션에서 여기서 뭘 뽑은 거야? 1번이랑 3번을 뽑은 거야. 1번이랑 2번을 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완벽하게 뭐가 되겠어? 중복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뽑은 결과랑 여기서 뽑은 결과에서 또 여기서 뽑은 결과랑 여기서 뽑은 결과 이렇게 해서 지금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뽑으면서도 이상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어색하지가 않았잖아.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어색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봐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걸 항상 뽑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놔. 여기서 내가 1번 뽑았어. 그럼 여기서 2번, 3번 뽑았어. 여기서 2번 뽑았을 때 1번, 3번 뽑으면 똑같네? 라는 생각을 뽑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했던 게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야? 샌다 이렇게 써주고서 샌다.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렇게 써줬잖아, 그렇지? 이 생각을 너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차이의 유무, 기준, 차이의 유무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를? 분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뭐를? 매칭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항상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완전히 담겨 있는 상태에서 뭘 사용하는 거야?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여기는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리고 중복이 된 걸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뭐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함정이 100% 다 걸립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뽑을 때 중복은 없나? 중복은 없나? 빠진 건 없나? 중복은 없나? 빠진 건 없나? 중복은 없나? 빠진 건 없나?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걸 염두에 두고 가면 좀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가면은 그냥 빠지는 거야. 함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복이 생겨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중복을 날려버리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냐면 나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갓포순 같은 거 있지. 갓포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 M팩에다가 P팩을 나눠줬잖아. 나눠준 게 뭐야? 중복되는 것들 다 이만큼 개수만큼 중복이 될 테니까 모든 경우가 여기는 얘를 나눠주고 여기는 얘를 나눠줬던 거야. 중복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눠주는 경우는 모두 다 일정한 상황일 때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만 두 개가 더 뽑힐 수도 있고 여기서만 두 개가 더 뽑힐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뽑힐 수 있단 말이야. 마지막에 뽑는 그 두 개 중에 하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중복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주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그 방법대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만 해보자. 그냥 뭐 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처음부터. 오케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피자가 1개랑 그다음에 뭐가? 스파게티가 4개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가 2개랑 여기는 얘가 3개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가 3개랑 얘가 2개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이거밖에 없잖아. 경우가. 그렇지? 그러니까 피자, 스파게티의 개수가 지금 이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3C잖아 그냥. 여기서 이만큼 골라주세요 하면 뭐가 되겠어? 5C4가 되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또 여기는 얘가 어때요? 그냥 2개. 얘 3C2가 될 거고 얘는 5C3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얘도 어때요? 3C3이 될 거고 5C 뭐가 되겠어?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요거 더하는 거 어렵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분류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별거 없죠?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두 번째, 4번 문제. 근데 저거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 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네요. 일단 봐봐. 전체 경우가 5개를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피자가 몇 개? 빵개, 얘가 5개. 그다음에 얘가 1개, 얘가 4개, 얘가 2개, 여기 얘가 3개, 얘가 3개, 얘가 2개. 밖에 없나요? 그죠? 전체 경우 이거밖에 없네. 어이구, 그러면 이게 훨씬 편하네. 그죠? 지금 봐봐. 전체 경우가 이거밖에 없죠. 뭐 더 뽑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러면은 전체 몇 개 중에서 그냥 8개 중에서 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별로 생각이다, 그지? 그냥 요거에서 85에서 그냥 뭐만 해버리면 되겠어? 여기는 요 경우에서 빼버리면 돼요. 얘는 그냥 한 개만 빼버리면 끝난다. 그죠? 얘만 5개 몰빵 다 선택된 것만 빼버리면 그러면은 적어도 1개, 2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여기 55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55. 그럼 여기는 요 경우의 수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답이 같아요. 안 같은 거. 안 같아요? 안 같아? 이게 얼마야? 8, 7, 6, 56, 55. 얘는 15. 얘는 10, 30. 얘는 10. 맞잖아, 50. 됐어? 좀 기본적인 됐어? 그럼 4번 가봅시다. 4번. 자, 얘는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여기다가 이제 x 하나, 여기도 x 하나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2 귀찮은 거 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는 것 중에서 봐봐. 지금 첫 번째 이 조건, 이 조건이 두 번째 이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요 세 개가 순서가 정해져 버린 상황. 그지? 순서가 정해져 버린 상황.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각각 뽑아야 되는 애가 결정된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 여기는 얘가 F2가 뭐라는 소리야? F2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를 집어넣은 결과는 얘를 집어넣은 결과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결정을 했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얘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정권은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주면 되겠다.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결정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네. 5개 아니야?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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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하면 둘 다 영어 해도 돼요. 둘 다 연관해도 되지. 그럼 0, 0. 됐어요? 얘가 0을 가르치면 얘도 0을 가르치면 되잖아. 가르치면 되잖아. 그럼 하나는 못 봤잖아.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함수란 말 없잖아. 그리고 얘는 1대1 함수도 아닐 뿐더러 얘네들이 얘가 선택한 애를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됐어? 5가지가 됐어.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지금 골라서 곱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버리기만 하면,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가 결정되니까 요렇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수준 안 됐어? 50. 다 50. 다 50 아니야? 됐죠? 아닌가? 아니. 딱 봐봐. 계속 어? 네,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은 그냥 뭐야? 이것까지 다 설명하진 않을게. 그냥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걸 다시 생각해봐. NPR이 있었고, 그 다음에 NCR이 있었고, 그 다음에 NIR이 있었고, 그 다음에 N 뭐가 있었어? HR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몇 가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됐습니다. 여기는 얘는 언제 사용하고, 여기는 얘는 언제 사용하고, 여기는 얘는 언제 사용하고, 여기는 얘는 언제 사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근데 저- 왜 호모진이었어요? 몰라요. 같음을 의미하는 뜻이래. 같음을 뜻한대. 영어 들을 때 물어봐요. 호모지니어스가 뭐야? 균질화. 균질화. 균질화? 아니 균질. 균질화? 라고 수원에 써있어요.
어디에? 설명할 때. 아 그래 균질 모르겠다. 그냥 어쨌든 이렇게 H라고 써요. 오케이 H라고 써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얘의 계산법은 일단은 뭐 n 더하기 r 빼기 1씩 r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거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을 거야 이 시간에서는. 그래서 봐봐. 근데 여기는 얘는 언제 사용하고 얘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언제 사용하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매칭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죠? 매칭에 대한 생각이야. 어떻게 된 상황일 때 여기는 얘를 사용할까? 어떻게 된 상황일 때 저기는 쟤를 사용할까? 이런 건데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PR이나 NCR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순서도 다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기만 할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사실 제일 그 매칭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많이 봤죠. A 더하기 지난 시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예를 들어서 12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A랑 B랑 C랑 D는 뭐가 됩니다? 음이 아닌 뭐 정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있지. 요 상황을 가리키는 게 뭐가 되겠어? 4H12가 됩니다. 라는 요 상황을 일단 정확하게 매칭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저기는 저 상황을 잘 떠올려봐. 그러니까 얘가 왜 도대체 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이 생각을 진짜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A랑 B랑 C랑 D랑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고 싶어요? 12개를 뽑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D가 몇 개 이렇게 뽑힐 거 아니야, 그지? 그 뽑힌 개수 다 더하는 게 뭐가 되는? 12가 되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여기는 얘에서 뽑는 거랑 이 이미지가 완전히 매칭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얘로 그냥 완전 머릿속에 매칭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이미지를 잘 떠올려요. 여기는 이 이미지가 누구의 이미지입니다. 얘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몽땅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알았죠? 보자. 자, 보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10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각 사람이 적어도 1개 사탕, 그 다음에 2개의 초콜릿을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잘 봐봐. 지금 세 사람이니까 A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C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초콜릿은 몇 개 있었어? 총 5개 있었어. 사탕은 총 5개 있었지. 그러니까 사탕의 개수를 내가 A, B, C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돼요?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A, B, C, D, E, F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초콜릿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는 총 몇 개가 있었어? 10개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죠? 지금은 이거랑 이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안 하고 그냥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어요. 얘의 개수, 얘의 개수, 얘의 개수, 얘의 개수, 얘의 개수, 얘의 개수 이렇게. 그냥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매칭시킬 수 있으면 이 중복 조합이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각 사람한테 한 명씩은 무조건 다 주기, 한 개씩은 무조건 다 주기로 했던 거잖아. 사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하나씩을 미리 다 넣어놔 이렇게. 오케이? 몇 개 남아요? 2개 남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3H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성아? 이해돼요? 알겠어? 오케이. 다음 요거는 몇 개씩 다 준다고 했어? 다 2개씩 미리 넣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2개씩 그냥 넣어놔. 2개씩 넣어놔. 2개씩 넣어놔. 됐어? 그럼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3H4가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개념 잡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되나요? 그 2개의 문제만 풀어보고요. 여기까지 하고 같이 풀어보자. 어? 저 10. 비주얼 보자.
다음을 만족하는 의미하는 점수 ABCD의 모든 순서상 ABCD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딱 이 상황이잖아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근데 잘 봐봐. 그래서 4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래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리고 D는 2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조건이 아까 되게 심플하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각각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 결과가 9가 됩니다라는 요 상황이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뭐라 쓰면 됐어? 4H9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지만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치? 맞아? 그럼 총 9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4H9라고. 이거 헷갈리면 9H는 아니다. 4H9야. 이 순서대로 가면 돼. 4, 9, 4, 9,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일단은 여기가 4A가 됐고 여기 B가 됐고 여기 C가 됐고 여기 D가 됐어요. 얘가 지금 9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렇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A 더 그렇지. A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상황을 분류해 줍니다. 오케이? 그냥 A가 뭐인 경우나 0인 경우나 A가 뭐인 경우나 1인 경우나 A가 뭐인 경우 2인 경우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근데 A가 2인 경우도 돼요 안 돼요? 사실 A가 2라면은 여기는 얘가 2 이상일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A가 2인 경우도 사실은 안 돼요. 근데 모르고 일단은 처음에 분류할 때 그런 것까지 잘 안 보이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오케이? 분류 그냥 해놔. 그럼 A가 0인 경우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지금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얘는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개를 미리 넣어주는 거야.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죠? 그럼 3H7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요거는 그냥 그대로 마무리해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이 상황 보자. 여기 A가 1이었다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겠어?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개 넣어주기로 했어? 2개는 넣어주기로 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네. 그지? 3H 3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해보는 거지 일단은. 이렇게 해봤더니 어이구 여기는 얘가 지금 몇이었어? 8이었으니까 여기는 1일 거란 말이야. 2개 넣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경우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이제 처음 분류를 근데 2개 이상이면 3개로 2개 이상 2도 되잖아. 아 그러니까 2만 넣고 끝내면 돼요. 어, 7로? 그렇지.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정도니까 얘 A, B, C, D는 이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각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2개 더하면 얼마? 10. 그러니까 9, C, 7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9C, 7이니까 9C 2로 생각하면 좋겠다. 여기 얘 같은 경우는 2개 더하면 6이니까 5C, 3이니까 5C 2로 생각해야 돼, 그지? 그래서 요거랑 2개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렵지 않죠? 됐어? 그 중복잡 별거 아닌데 이미지를 어떻게 떠올리려고? 이렇게 떠올리려고. 그렇죠? 중복조합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발생하면 걔는 뭐가 됩니다? 중복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거기 있는 걔를 이런 식으로 매칭할 수 있냐 없냐를 자꾸 생각해주면 중복조합을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끝났네. 일단 여기까지 답 한번 쭉쭉쭉쭉 풀어보세요. 쭉쭉쭉 풀어보세요. 일단 시간은 솔직히 넉넉하게 줄게요. 한 30분 4개요? 줄게요. 30분 줄 테니까 레벨 1, 레벨 2까지 한번 쭉쭉 풀어보세요. 시간 되는 사람은 레벨 3까지. 그리고 문제도 다. 되지 않은 거 다 풀어보고 많아. 쭉쭉쭉쭉 뭐라고? 그래, 그럼 꺼달라고? 일단은 저 질문 먼저 갖고 가자. 그러면. 예제. 그렇죠? 예제만 먼저 풀어보고. 여기 유제 문제는 질문 없나요? 유제 문제는 질문 없나요? 6번? 6번 봅시다. 자, 세 자리 자연수의 100의 자리 숫자 A, 10의 자리 숫자를 B,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했을 때 A, B, C가 저런 순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봐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여기가 A 자리, 이제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순서가 되고 싶겠어. 그지? 그럼 이거는 봐봐.
선생님이 중복 조합을 생각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만 압축을 해줄게. 그거에 대해서 매칭을 한번 해봐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 예를 들어 10입니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있지? 요거는 3H 뭐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이렇게 매칭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함수 이야기야. 함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을 때 1, 2, 3, 4 뭐 이렇게 있었고 1, 2, 3, 4, 5 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함수 값이 F 뭐라고 할까? X1 그 다음에 Fx2가 이렇게 된대. 언제 뭐 X1이 X2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이런 조건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니? 얘가 이게 등호가 없었으면 증가함수죠. 맞아요?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값이 커집니다라고 증가함수.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다시 요거부터 보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그냥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저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4개를 고를 때마다 알아서 배치가 될 테니까 오케이? 알아서 배치가 될 테니까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걔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같은 걸 골라도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골라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은 뭐라고 접근하면 되겠어? 얘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를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고 결과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줬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중복 조합에서 제일 흔한 매칭이 요거 딱 2가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바라봐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1, 다시 0도 있고요. 1, 2, 3, 4, 5, 6 해서 어디까지? 뭐 9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지 않을까? 얘에서 이렇게 뽑고 얘에서 이렇게 뽑고 얘가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몇 자리 자연수야? 3자리 자연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뽑는 게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돼?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몰빵된 경우 하나만 제외시켜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100이 전이 근데 0, 1, 1도 있고 0, 1, 2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100의 자리가 0만 100의 자리가 0인 것만 100의 자리가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는 이미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100의 자리가 있는데 아, 저런. 다시 순서 잘못 봤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어디부터 선택해야 돼? 여기부터 선택을 해야 되지. 맞아?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떻게 선택해야 돼? 요 1보다 밑에 쪽 이쪽에 선택을 해야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었던 거네 그럼. 그치? 그러니까 9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이대로 끝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3개를 뽑아버리면 알아서 이렇게 딱 될 거야. 그지? 같은 걸 뽑아도 상관없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칭 몇 개 있다? 2개 있다. 제일 유명한 매칭이 몇 개 있어?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저기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매칭이고 그다음에 함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주어진 상황을 내가 함수로 바꿔서 매칭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딱 크게 2개로만 잡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좋아요. 다음. 유진상 없나요? 예.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럼 레벨 1에서 질문. 점해야 돼. 좀 해야 돼요. 몇 번? 6번? 6번 가봅시다. 그거보다 지정해봐. 5번이었어. 5번 맞냐? 저 일단 풍거는 가봐요. 좋아요. 얘는 들어가지 못해. 보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꺼낼 때 3장의 카드 적힌 수의 곱이 뭐가 되고 싶었어? 짝수가 되고 싶었어요. 오케이? 짝수가 되고 싶었어요. 곱이 짝수라는 거는 3개가 다 홀수인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커요? 네. 됐습니다. 다시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내가 3개를 꺼낼 건데 그 3개가 전부 다 홀수인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낼 거야? 일단 3개를 꺼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홀수를 꺼낼 거야 그것만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 홀수가 몇 개야? 1부터 7까지. 홀수 몇 개? 4개. 4개에서 3개를 꺼낼 거야. 이것만 제외시켜주면 답이 되겠네. 금배우니? 그 반대 경우로 하면 어떻게 돼? 그 반대 그 짝수에서만 꺼낼 거야? 그럼 3개. 그 짝수에서만 꺼낼 거를 빼버리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곱이 짝수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 그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것만 전체에서 빼버리면 짝수가 하나라도 있는 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됐습니다? 다음 6번. 자, 10명으로 이루어진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 찍을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A, B, C 중 한 지역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봐봐.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랑 기명이랑 차이는 뭐예요? 무기명은 다 똑같아. 그렇지. 무기명은 그냥 그 투표된 결과의 수 있지. A가 몇 번 뽑혔어, B가 몇 번 뽑혔어 그것만 중요한 거고. 그렇지? 기명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 그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걔를 뽑았냐 그것도 다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이의 유무를 생각했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는 소리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에요 지금? 1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치 3H 10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다? 안 됐어? 맞아요. 맞아요? 됩니다. 넘어가. 7번. 자, 같은 종류 연필 6자루와 다른 종류네 이번에. 다른 종류 지우개 2개를 학생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 같은 종류 연필 6자루가 있는데 그걸 학생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은 학생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다 해서 총 6자루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매칭이 됐으면 3의 지우기라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곱하기 게다가 이제 서로 다른 종류 지우개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그 개수, 여기는 이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걔네들이 달라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순서도 중요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지우개가 3명 중에 1명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지우개가 또 3명 중에 1명을 선택했어요. 3 파이 2가 되겠다. 3의 제곱이 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3 곱하기 2 아니지? 그냥 얘는 아우. 아니 몰라요. 여쭤보는 거란데요. 그러니까 지우개가 있어. 세모 지우개가 있고 네모 지우개가 있어.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고 학생 C가 있고 학생 D가 얘가 어디로 갈까? 몇 가지? 3가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못 봤는데. 없어? 됐나요? 오케이. 3파이 2로 가야 되는 거야. 다음 8번. 이거 다 전개하는 거 아니죠? 이거를? 설마 다 전개했니? 아닌데. 아니죠? 잘 봐봐. 파이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봐봐. 얘를 전개했을 때 결과 중에 하나의 항을 생각해보면은 A의 n제곱, B의 m제곱, C의 l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어있는 항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들에 대해서 n 더하기 m 더하기 l은 뭐가 되겠어? 얘는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는 요거 인수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1 이상인 거야. 하나를 줘버려. 그치? 그러면 3H 4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이 잡혀요? 자, 9번? 9번 했나? 9번까지. 자, 보자. 장미 9송이랑 백합 6송이, 튤립 4송이 중에서 6송이를 택해서 꽃다발을 만들 때 서로 다른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골라주세요. 배열하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몇 개? 그러면 9A 더하기 6B 이렇게 해야 돼. 6송이를 택해서 꽃다발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장미, 그 다음에 백합, 그 다음 또 뭐였어? 튤립이었지. 여기 얘 개수를 A개고 B개고 C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봐야 돼. 여기 얘가 다 해서 6송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봐봐. 여기는 얘는 6송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6송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6 빵빵 가능하고 6 빵빵 가능하지만 6 빵빵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봐봐 3H6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 C가 몇인 경우 5인 경우로 들어가 있을 거고 C가 몇인 경우 6인 경우 들어가 있을 거야. 그 경우들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4까지 최대 맥시멈 4까지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C가 5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A 더하기 B가 1인 거니까 맞죠? 얘는 2H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습니다? 그럼 C가 6인 경우는 A 더하기 B가 0인 거니까 얘는 한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것만 제외해주면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2H1이면 몇 개지? 한 개인가? 아, 두 개인가? 한 개랑 나두 개. 잘 먹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너 그만해. 다음 볼게요. 10번 됐니? 네. 오케이. 레벨 2. 레벨 2. 아직 해야 돼요. 아직? 오케이. 자, 또 표시해 줄게요. 쉬는 시간. 자, 이제 레벨 2. 질문 4, 5, 6, 8. 4, 5, 6, 8. 또 아저 빠르게. 따라올래? 뭐야? 됐다. 자, 요거 먼저 보자. 4, 5, 6, 8. 4번. 15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성립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15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 B, C, D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D보다는 지금 C 더하기 2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다시 잡을까? 요걸 라지 C라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라지 C라고 하는 거는 몇 이하겠어? 17 이하가 되겠죠? 17 이하. 됐습니다?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잖아.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자연수였지만 얘는 사실상 몇부터 되는 거야? 몇부터 돼요? 몇부터 몇까지 되니? 요 C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1부터 얘가 1부터 15까지였잖아. 맞아요? 얘는 몇부터 몇까지 되는 거야? 3부터 17까지 되는 거죠. 됐어? 근데 17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왜냐면 여기 얘가 지금 15 이하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상한선 내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하한선을 생각해 줄 수 할 필요는 있겠다, 그지?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얘도 한번 바라봐봐. 얘는 B 더하기 4란 말이야. B 더하기 4를 내가 큰 B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B 더하기 4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 몇부터 되는 거야 얘는? 5부터 되는 거죠? 그죠? 5부터 몇까지 되는 거야? 15까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됐습니다. 맥시멈 15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큰 A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몇부터 되는 거야? 얘는 7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일단 15까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됐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얘가 7이었으니 여기는 얘는 7 이상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도 7 이상이 될 겁니다로 다시 바뀌어버릴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여기는 얘가 7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15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A, C, D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순서상의 개수랑 이렇게 되는 순서상의 개수랑 같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봐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7부터 되는 거기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15까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되나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테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8개 중에서 중복을 하면서 몇 개를 고를 거야? 4개를 고를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돼요? 11, C,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11, 10, 9, 8 그 다음에 4, 3, 2, 1이 되면서 없어져요. 얘는 330까지가 답이 없네요. 5까지.
뭐지? H 앞에 뭘 잘못한 걸까? 7, 8, 9, 10, 11, 12, 13, 14, 15 여기서 이거 빼면 9가지구나. 9가지. 얘는 그럼 13, 1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가 12 해서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해서 여기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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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2 없애버리고 요거랑 해서 5 이렇게 해버릴게요. 그럼 여기 얘가 얼마야? 45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곱하니까 495가 됩니다. 답은 4번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대. 됐습니다. 생각을 저렇게 바꿔가면서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자꾸만 매칭을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생각하기 편한 형태로 조금 상황을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칭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칭이 가능하구나. 이거 레벨 3도 이거 좀 비슷한 문제 있어요. 이거 할 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것만 해봤으면 좋겠어. 어쨌든 중복조합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매칭이 뭐라고? 이런 함수 이미지랑 다 더한 결과가 몇이다 이런 이미지. 오케이? 이 두 개의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에 대한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또 질문. 5번. 보자. 좌표 평면에서 정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와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킨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가 궁금하면 될 때 있어요. 근데 점수니까? 이렇게 지금 반지름 길이 얼마짜리? 2짜리인 원의 내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에 1, 마이너스 1. 이 상태에서 내부에 있는 점들은 어디 찍히나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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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까지. 이렇게 지금 점들이 생기겠죠? 이 점들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요? 3개를 골랐어요. 전체 점이 몇 개인가? 13개죠. 13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랐어. 그럼 이 3개 고르기만 하면 무조건 삼각형 되니?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빼줘야 된다, 그렇지? 빼줘야 될 거야. 어떻게 빼주면 될까요? 이렇게 3개가 한 줄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선택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3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은 빠질 거고 이런 게 몇 개 있을까? 해보자. 하나씩.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더 있니? 없음. 10개. 이런 게 몇 개 있었어요? 10개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뭐도 있어? 5개. 그렇지. 5개짜리. 5개짜리에서 2개 고르는 거 이렇게 2개가 생기겠다. 그렇지? 됐습니다. 그럼 2배의 5C2 요것들을 더해서 빼줘버리면 되겠네. 53이 아니라 2. 53이죠. 53이 52. 53이 52고. 됐나요? 또 다른 거 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음. 없음. 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음 6번. 6번. 등식 ABC가 저렇게 돼 있대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근데 있었네요. 안 고르면 0이 아니라 1 아니에요? 안 골라도. 저기서 안 골라도 1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2랑 3 중에서 인수를 안 골라도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거 왜 쓰면 안 돼요? 그냥 중복조합 쓰면 왜 안 돼요? 뭐 쓰지? 그러니까 A, B, C에서 2를 몇 개씩 가져갈 거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를 몇 개씩 가져갈 거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개수는 이거 그냥 A, 숫자 A가 보면 좀 헷갈리겠지. X개, Y개, Z개 있다고 생각해보자. 2를 X개, 그러니까 A가 2를 X개 가져갔어요. 그럼 얘가 Y개 가져갔어요. 얘가 Z개 가져갔어요. 생각한다면 전체 6개를 나눠 가져가야 돼. 됐나요? 이 말이 이해돼? 그다음 3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3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x 다시랑 y 다시랑 z 다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얘는 지금 몇 개를 총 4개를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3h 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3h 4가지가 되겠죠. 2개 더해주면 그대로 답입니다. 왜 근데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몇 개씩, 여기 A랑 B랑 C에서 2를 몇 개씩 나눠 가져갔냐, 그다음 3을 몇 개씩 나눠 가져갔냐, 이걸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3H10 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3H10.
아 여기 이거 10이라고 놓고 어차피 이 6개, 3, 4개. 근데 2랑 3은 다르잖아. 몇 개, 2 몇 개, 3 몇 개 이걸 다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냥 잘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10이라고 해놓고 그냥 3h10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맞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얘가 지금 3개 가져갔고 얘가 3개 가져갔고 얘가 4개 가져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중에서도 이 2랑 3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2를 뭐 3개 가져갔어. 그다음에 3을 1개 가져갔어. 뭐 이런 경우들이 다 나눠지잖아. 그지? 그럼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또. 7번이요. 이거 푸는 게 그냥 1부터 9까지로 놓은 다음에 그 곱하기 2해서 마이너스 2까지 하면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일단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절대값 되게 귀찮지. 맞아? 귀찮은 건 빨리 그냥 치환하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좀 10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만 바라보면 우리 그냥 3h10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게 x랑 y는 뭐라 그랬어? 0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얘는 다 1 이상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하나씩 일단 줘야 되죠. 됐습니다? 하나씩 다 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일단 3h8로 생각하면 또 될 것 같았어.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정해졌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2였어요. 여기는 얘가 3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5였어요. 라고 한다면 요 x는 실제로 몇 개? 2개가 생겨요. 뿔마 2. 그치? 뿔마 3, 뿔마 5 이렇게 2개씩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8이고 여기는 얘가 2였었는데 여기는 얘가 빵이었다면 요거 2개 생기는 거 맞고 요거 2개 생기는 거 맞지만 이거는 하나밖에 안 생겨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 z가 0인 거랑 아닌 거랑 분류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 상황이 달라질 테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돼. z가 뭐인 경우랑 0인 경우랑 z가 뭐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로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z가 0이었다면 x 더하기 y는 뭐가 될 게 분명하고요. 10이 될 게 분명하고요. 그죠? 그럼 하나씩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2h 8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 각각이 몇 가지씩? 두 가지씩 될 거니까 2 곱하기 2 해서 2의 제곱이 곱해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알겠니? 태영아, 이거 봐야지. 됐어? 그 다음에 z가 0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되는 상황인데 10이 되는 상황인데 다 1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이 하나씩 줘버리면은 3h7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하나가 선택될 때마다 두 가지씩 나올 거야. 두 가지씩 나올 거야. 여기 2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2개 더해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앞으로 저렇게 안 풀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이게 더 쉽지 않을까? 다 세는 것보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8번. 8번 봅시다. 8번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네 함수. 여기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x라는 함수. 제가 여기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얘는 좀 나눠져 있네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얘네들은 지금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얘네들 자체가 곱해서 지금 6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애가 제일 까다로운 조건에 걸려있는 애다. 그죠? 됐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하나씩 조건밖에 없지만 5라고 하는 애 1이랑도 걸려있고 2, 3, 4랑도 걸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어? F5라는 값이 얼마를 가질까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F5라는 게 뭐가 될 수 있겠어? 일단은 6의 약수밖에 안 된단 말이야. 6의 약수. 근데 6의 약수 중에서도 1, 2, 3, 4, 5 중에 있는 6의 약수밖에 안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F5가 2가 아니면 F5가 뭐가 되는 상황?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F5가 1이었다면 얘가 1이었다면 여기는 얘가 6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F5가 될 수 있는 거는 2 아니면 3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이 나는 순간 F1은 알아서 결정 난 거지. F1은 3이 됩니다. F1은 2가 됩니다. 바로 결정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F1은 신경 안 써줘도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얘도 신경 안 써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럼 요 경우 이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상황? 얘가 2로 가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보다 큰 애들, 크거나 같은 요 중에서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고 싶었던 거야? 세 개를 뽑고 싶었던 거야. 4파이 3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얘랑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중복을 세 개를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은 알아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될 테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순서를 다시 내가 배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왜? 얘네들의 순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뽑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뽑아서 나열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 뽑기만 하는 이미지가 있어. 뽑아서 나열은 뭐야? 순열이지. 순열과 중복 순열이에요. 뽑기만 하는 이미지는 뭐예요? 조합이랑 중복 조합입니다. 근데 뽑기만 한다는 이미지는 두 가지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원래는 뽑아서 순서를 정해줘야 된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뽑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긴 얘가 5였다. 다시 F5가 3이었다. F5가 3으로 꽂혀있는 상황이었다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요 세 개를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고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매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빠르게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하자. 오케이?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보는 거니까 문제 잠깐만 읽어봐. 프리미어라고 하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문자열을 만들 때 문자열에 R, E 또는 ER을 포함하는 문자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이 문자열을 잘 보니까 R, E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R이랑 E가 두 개씩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 또는 얘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하나만 포함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다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하나만 포함됐을 때도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두 개가 포함됐을 때 또 얘도 바뀔 수 있고 얘도 바뀔 수 있고 상황이 개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접근하는 게 낫겠어? 전체에서 요런 문자열이 없는 것들을 빼버리면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럼 잘 봐봐. 전체 하는 건 7개 나열하는 거니까 7팩. 근데 같은 게 지금 R 2개, E 2개니까 2팩, 2팩. 여기는 얘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지금 얘네들이 없어야 되는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랑 좀 비슷하죠? 맞아?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을 P랑 뭘 기준으로? P랑 M이랑 I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지금 E랑 R을 적당히 끼워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요거 나열하는 건 곱하기 3팩이니까 나중에 곱하기 3팩 요거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어? 여기 안에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갈지 그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에 들어갈 때 지금 얘네들이 지금 포함되지 않아. 지금 내가 지금 남아있는 문자를 생각해보면 R 2개랑 E 2개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공간은 4개의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을 잘 적당히 뿌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 그치?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4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로 하나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뭉쳐있긴 한 2개가 하나로 뭉쳐있는데 이렇게 R 이렇게 뭉쳐있고 E랑 E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R이 2개가 따로 떨어져 있고 E가 2개 뭉쳐있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겠어? R 2개가 뭉쳐있고 E 2개가 뭉쳐있는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겠지?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간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 나머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경우는 뭐겠어요? 그냥 여기는 얘 4개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뭐가 됩니다? 배열이 됩니다. 근데 얘는 R 2개, E 2개니까 뭘로 접근하면 되겠어? 4팩에 2팩, 2팩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됐죠? 더하기. 요런 경우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는 요거 3개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나는 저 4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골라줄래요? 3개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줄래요? 3개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줄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네들을 배열할 겁니다. 요거랑 요거는 같으니까 뭐가 되겠어? 3팩에 2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는 요 경우는 같아 달라? 똑같아. 그치? 어차피 똑같을 거야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은 요 경우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 마지막 여기는 요 경우는 뭐겠어요? 요런 애들이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4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나열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만큼을 요렇게 계산해 준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겠구나 이렇게 가고. 어렵죠? 그치? 상황 자체가 되게 어렵다.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있는데요. 6개의 공을 선택해서 A랑 B상자에 다음 조건에 따라 각각 넣으려고 한대요. A랑 B상자에 각각 3개씩 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 상자에 넣는 공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 3의 배수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 어제죠? 어제 3의 배수 얘기 나왔을 때 선생님 무슨 짓 했어? 3K 3으로 분류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봐봐. 3K-2인 애들 몇 개 있니? 1, 4, 7 9 아닌데 3개 있지. 됐어요? 10도 있지. 4개. 그거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3K-1인 애들 3은 나머지가 2인 애들 2인 애들 몇 개 있어? 3개 있지. 여기 2랑 5랑 8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3K는 3의 배수 애들은 3이랑 6이랑 3이랑 6이랑 9니까 몇 개 있어? 3개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먼저 나는 어디가 조건이 더 까다로워? A라는 상자에 넣는 조건이 더 까다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상자에다가 일단 좀 채워둘 거야. A 상자에다가 3의 배수가 되게 채워둘 거야. 그럼 채워넣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만 3개를 다 골라버리면 3의 배수입니다. 여기서만 3개를 다 골라도 3의 배수고요. 여기서만 3개를 다 골라도 3의 배수야. 그리고 각각 하나씩 골라버리면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생각이랑 완전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서만 다 골라버리는 경우 4C 3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더하기 여기서만 다 골라버리는 경우 3C 3가지에다가 여기서만 다 골라버리는 경우 3C 3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골라버리는 경우 4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만큼이 지금 A를 채우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걸로 A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B상자를 채우면 됩니다. B상자에 몇 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3개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몇 개 남았니? 몇 개 남았어? 공 3개 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공 7개 남았죠? 7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여기 요만큼이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생각 어렵지? 자, 급하게 쓰셔서 이 경우가 골라놓은 거마다 얘를 또 다시 골라줘야 되니까 더 하는 거. 얘는 분류한 거니까 더 하는 거. 오케이?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여기는 이 문제를 좀 잘 봐봐. 잘 봐봐. 아까 했던 거랑 좀 매칭이 비슷합니다. 자.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A라는 곳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얘가 지금 B라는 곳이 있었어. 여기 몇 개? 15개의 기차역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었네요. 얘는 1번 기차역, 얘는 15번 기차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15개 기차역이 있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는 여기 A랑 B 사이에 15개 중에서 3개의 역에 정차를 하려고 한대요. 그치? 그럼 첫 번째 정차된 애가 얘다, 두 번째 정차된 애가 얘다, 세 번째 정차된 애가 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3개가 지금 정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발 후 첫 번째 정차역과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는 적어도 몇 개의 역이 있어? 적어도 사이에 1개의 역이 있어야 돼. 그치? 적어도 1개의 역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사이에서는 적어도 2개의 역이 있어야 돼. 나는 3개를 그냥 고르고 싶어요. 이 3개의 역을 고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라고 놔볼게.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를 내가 B라고 놔볼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C라고 놔봅니다. 그럼 일단 A랑 B랑 C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치? 여기 있다가 또 중복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지금 일단은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그지? 여기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틀리면 없어요. 뭐보다는 작아야 돼? 15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봐봐. 지성아 집중해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되니? 아니요. 자 여기는 얘랑 보면 여기서 얘가 한 칸이 더 많아야 되지. 그지? 한 칸이 무조건 더 많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는 두 칸이 더 많아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로 따져주면은 여기서 얘랑 얘는 2 차이가 나요. 2 차이는 나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랑 얘다라고 놓고 봤을 때 A랑 B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거보다 한 칸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 차이가 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얘는 몇 차이가 나야 돼? 3 차이가 나야 돼. 그치?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차이가 난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좀 어색하고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새로운 숫자들의 기준으로 다시 봐봐. 1, 여기 A야. A 다시라고 할게. 여기 얘를 B라고 할게.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C. 다시 이렇게 생각할게.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더하기 1 한 애를 B라고 할 거야. 얘는 그냥 A라고 할 거거든. 얘에다 더하기 1 한 애를 B라고 할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도 된단 말이야. 한 칸 떨어진 차이가 안 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얘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다가 봐봐. 여기서 또 몇 칸 차이 나야 돼? 2칸 차이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몇 한 애를? 2개 여기 있어야 되잖아. 얘에서 플러스 2한 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벌써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얘 플러스 3이 돼야 돼. 요걸 이해해보자. 플러스 3한 애를 C라고 놓는다면 얘랑 얘 차이도 지금 2칸 넘게 차이 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얘는 1이 플러스 된데 요 1 플러스 된 거랑 합쳐서 그러니까 1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얘를 세팅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3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15가 맥시멈이었잖아. 그렇다면 여기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몇이 맥시멈이 되냐면 12가 맥시멈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 안 된 사람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어. 따로따로 질문을 하자. 그렇죠? 다시 봐봐.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는 얘랑은 사실상 2가 차이 나야 돼요. 근데 얘랑 얘가 그냥 이렇게만 주었으면 일단 1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무조건 1 차이 날 거 아니야. 서로 같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니? 근데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세팅한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내가 A1이랑 A 다시랑 여기 바로 여기 A2랑 여기 바로 여기 A 뭔 소리야? A 다시랑 B 다시랑 C 다시가 바로 연달아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기 얘가 1이었고 여기 2였고 여기 3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냐면 A가 그냥 그 자체로 A가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건 더하기 1을 해서 얘는 지금 다시 A가 지금 1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건 몇이 됩니다? 얘가 원래 2였지만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얘는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랑 얘는 딱 2칸 이상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는 얘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C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얘는 3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2가 돼버리면 어때요? 플러스 2가 돼버리면 얘가 5가 돼버리지. 그럼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 사이에 한 칸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C 다시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이 얼마입니다? 12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A 다시가 있고 B 다시가 있고 C 다시가 있을 때 여기 1, 2, 3 해서 어디까지? 12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함수의 개수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 함수의 개수니까 총 12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기만 하면 12개 중에서 그냥 3개의 숫자를 고르기만 하면 여기는 얘의 순서쌍은 완성이 될 거고요. 이 순서쌍 하나하나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요거다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자연스럽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게 이런 계산으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얘랑 얘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요거 가지고 내가 되게 고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기는 이 차이가 지금 한 칸 차이 나야 돼요.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얘에 대한 해석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12C 3으로 그냥 계산해주면